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제 직장인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무인점포 두 개의 매장을 2021년부터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가면은 왜 쓰신 거예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인터뷰할 내용들이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직장에서 어쨌든 좀 이런 점포를 운영한다고 하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아서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오늘 회사 연차여가지고요. 이따 좀 볼일도 보고 지인도 만나러 지금 좀 밖에 좀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막간 좀 시간이 남아서 카페 가서 무인 매장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도 무인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관리 가능합니다.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이 매장 두 개를 이제 잘 돌아갈 수 있게 이제 뭐 준비를 좀 하고 왔고요. 구체적으로 뭐 청소나 키오스크 같은 거요. 그리고 나와서는 사실은 이제 뭐 매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이 오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원격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들이 많아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화면이 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침 7시에 이제 청소를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신 거예요? 네. 실제로 청소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무인 매장들이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애초에 그렇게 지저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쓰레기통 한번 밟고, 그다음 청소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키오스크 따서 그날 현금 한 거 이제 챙겨가고, 또 이제 부족한 거스름돈 채워놓고, 이 10평 남짓한 매장을 관리를 한다고 해봐야 사실은 10분을 넘어가게 이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아침에 이렇게 하시고는 하루 종일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사실은 이제 관리할 거라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아침에 제가 이렇게 두 매장당 약 한 10분씩을 소요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매장에서 손님들이 이용을 하다가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이제 연락이 옵니다. 이를테면은 뭐 거스름돈이 덜 나왔다든지, 혹은 특정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바코드가 입력이 안 되었다든지, 그리고 가끔씩 드물지만 기계가 이제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원격으로 이제 기계를 제어하는 일이 이제 주 일이 되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뭐 에어컨을 켰다가 껐다가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온도 등을 이제 제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CCTV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들이죠. 외부에서 뭐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게 사실 아침에 하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을 얼마나 자주 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주 가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제 좀 적게 가시려고 하시는 점주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무인 매장이더라도 이제 사람이 없을 뿐이지,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좀 깨끗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매장에서 체류 시간을 뭐 10분 이내로 하더라도 저만 시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겨울이나 이제 뭐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여름보다는 이제 손님들 객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좀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주기는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주 한 2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신데 어떻게 매일 가세요? 그러니까 사실 출근하기 전에 보통 이제 좀 매장을 이제 들리는 편이고, 근데 대신 체류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분 이내에서 하고 오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아무래도 그 정도 노력은 지금 수년째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무인 매장이면 멀리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가족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장기 뭐 외근이라든지 출장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 입주민을 이제 대상으로 뭐 당근과 같은 이런 플랫폼 통해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아파트 이제 상가에 보통 위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라든지 평소에 좀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섭외를 해놨다가 좀 이제 활용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안 그래도 제가 좀 타지로 한 2주간 장기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장님께 저희 매장을 좀 2주간 뭐 하루에 10,000원씩 드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연 매출로는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매장에서 연 매출로는 한 2억 5천 정도를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평균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1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평균으로 한 130 정도, 2호점 같은 경우가 1호점보다 이제 조금 더 입지가 괜찮아서 한 170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고요. 입지만 좀 잘 찾아가시면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는 매장들도 존재합니다.
뉴스에 종종 무인 매장 절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건 손해가 크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절도나 사건, 사고들이 그리 많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보통 이게 자극적인 것들을 이제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뭐 절도액이 크다든지 매장을 아예 완전 풍비박산 내는 이제 뭐 이런 케이스들을 많았는데 사실 무인 매장 많이 이용해 보셨잖아요. 그 안에서 CCTV 막 8대씩, 10대씩 돌아가고 있는데 가서 막 훔치거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훔쳐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절도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경찰 이런 절도 신고를 매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저와 같이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모습들까지도 CCTV로 딱 찍어가지고 매장에 이제 게시를 해요. 이제 초반 한 2달, 석 달, 한 넉 달 정도는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한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사실은 뭐 CCTV를 크게 모니터링을 좀 필요할 때만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안정화돼서 이제 수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차리게 된 거예요? 21년도에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외벌이 직장인이 월급만으로는 이제 답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뭔가 월급에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좀 아이템들을 찾던 중에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운영이라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 부업 중에서 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선택하셨어요? 처음에는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알아봤었는데요.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퇴근을 하고 나서 제가 뭐 일을 더 하는 것 밖에 이제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유튜버라든지 콘텐츠를 만드는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제가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소득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좀 굉장히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도 돌아가면서 또 동시에 이제 창업 자금이 좀 저렴했던 게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 이게 정말 나한테 딱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하는 일들이 매장 관리나 뭐 키오스크 관리나 청소 등이 뭔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들어간다거나 마케팅을 해야 된다든지 주기적으로 뭐 시설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만 다니던 이런 초보자 분들이나 주부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업종인 거죠. 지금은 다른 부업도 하시나요? 이제 처음에 점포를 열고 정말 이런 자영업 경험도 하나도 없는 찐 직장인이 나름의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조금 관심을 가졌었어요. 이제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재테크 여타 모임들도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무인 매장을 통해서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현재는 아름아름으로 무인 매장 창업을 이제 도와줬던 것들이 제가 거의 21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25년 뭐 2분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활동이 거의 한 200개 이상의 매장을 실제로 오픈을 완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면서 오히려 약간 컨텐츠 창업으로까지도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 근처에 제가 매장 오픈을 도와드렸던 수강생분의 이제 매장이 있어서 이제 직접 가서 매장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만 파는 게 아니네요. 아이스크림 할인 전문점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크림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과자라든지 음료, 문구, 왕구 뭐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사실 키오스크랑 CCTV만 이제 놓고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떠한 물건을 놓고 이제 팔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갖출 수 있는 게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겨울에도 좀 판매가 되나요? 지금 취급하시는 요 상품들을 보면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당연히 겨울에도 이제 소비를 뭐 하는 이제 아이템들이고 당연히 여름보다는 소비하는 그런 정도나 이제 그 매출이 좀 줄어들긴 하죠. 근데 그게 겨울이라고 해서 뭐 적자가 난다든지 손해가 난다든지 그런 구조가 아니라 겨울에는 그 수익이 약간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름 기준으로 뭐 겨울에는 매출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긴 하는데 사실 이 매장 같은 경우도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줄어든 매출에서도 그 수익이 사실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많이 사가나요? 아이스크림이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소비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뭐 학교 근처라든지 학원가 근처에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이제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한 번에 사가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타켓을 좀 해야 되는 손님들은 그 봉지채로 막 10,000원, 20,000원, 30,000원까지도 이렇게 담아가는 약간 성인들을 이제 타켓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4인 가족 내지는 3인 가족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래서 뭐 일반 뭐 오피스텔 단지보다는 어쨌든 좀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뭐 그런 곳들이 제일 좋고, 거기다가 이제 뭐 학교나 학원가나 당연히 있으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요소들은 맞습니다. 매장을 세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네, 지금 매장 여기 전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스크림 냉동고, 그리고 키오스크, 그리고 위에 뭐 에어컨, 뭐 CCTV, 뭐 외부 간판, 시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이제 무상 대여를 받는 형태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하실 게 사실 뭐 키오스크, 뭐 에어컨, 그다음 뭐 간판 시트 몇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설비들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뭐 1,000만 원 이내로 이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물품을 이제 구입하시는 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크게 보면 시설비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전후 해서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10분 만에 관리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뭐 주문하고 진열하고 유통기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10분이면 가능해? 라는 의문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일단 상품을 공급업체에서 주문과 가져오는 배송과 진열을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관리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제조 기간만 있고 이 유통기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고, 이 과자 같은 경우도 이 직접 이제 진열을 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자를 관리해주는 과자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맡기시면 사실은 과자도 주는 배송과 진열과 그리고 유통기한이 다 됐을 때 가져가는 수거까지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 점주가 할 거라고는 이 좁은 공간 청소하는 거랑 키오스크 안에 있는 잔동 관리 그리고 가벼운 청소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매장당 10분 만에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럼 이 매장도 비슷한 창업 비용이랑 매출이 나오는 건가요? 창업 비용은 뭐 매장별로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상가를 이제 어느 지역에 구하느냐에 따라서 뭐 임대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편차가 보증금은 한 1,000에서 3,000 사이, 그리고 월세는 뭐 100에서 좀 이제 많은 월세 매장 같은 경우 이제 200만 원 이상도 넘어가긴 하는데, 사실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월세가 좀 절대값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을 이제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으로서 월세 200 이상을 이렇게 계약하시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실 건데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상의 매출을 나오고 있는 매장이어서 제가 오픈을 도와드린 매장들 중에서 거의 한 상위 5% 정도에 해당하는 급인데, 매출로는 여기 매장만 한 2,500만 원 선, 점주님이 이제 최근에 공유를 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 말고도 이제 1호점을 또 이제 근처 지역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도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두 개 매장 합산해서 7월에만 4,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이제 공유를 해 주셨어요. 순수익으로만 해도 한 700만 원 정도? 물론 뭐 7월이라서 성수기라서 그런 건 있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가져가시고 있는 매장입니다. 1호점을 내고 나서 2호점을 어떠다가 내게 됐을까요? 결국 이제 단기간에 점포를 2개, 3개 늘려가시는 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해보니까 돈이 되고 결국 만족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자금 한 2천만 원 정도에 내가 하루 일하는 시간 한 10분 남짓 하면서 수익을 뭐 100만 원 이상 가져가시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데, 1호점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뭐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매장을 더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매장을 이제 저한테 이제 입지가 좀 어떠냐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상가 임대료 절대값이 낮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세대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쟁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으로서 임대료가 굉장히 좀 높은 지금 지역의 이제 상가였거든요. 그래서 뭐 월세가 200만 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감히 여기서 이제 쉽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이 월세 감당 가능하냐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뭐 한 200여 개 정도의 매장을 이제 오픈을 도와주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좀 데이터나 그 경험상 충분히 감당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의견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제가 예상한 거 그 이상이 나와서 굉장히 점주님도 많이 만족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학생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는 이제 전업주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무인 매장에 대한 창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이제 주셨고요. 사실은 이 두 매장을 이제 오픈을 하시고 제가 그 뒤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전혀 경험이 없다가 이런 조그만 매장이지만 어쨌든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직장만 다니면 부가세라든지 뭐 종합소득세 이런 말도 굉장히 생소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손님 응대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자신감이 생기셨고, 여타 뭐 공간 대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뭐 스터디 카페도 하시고 여타 이제 사업을 점점 이제 확장을 하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수강생분들한테 어떤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상가를 먼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가를 어떻게 찾아라라는 이 방법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요. 상가 계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상가를 이제 구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뭐 매대나 이제 레이아웃을 짜고 그다음 각종 이제 거래처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이제 좀 더 확실히 좀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장은 이 정도 되더라도 한 일주일이면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픈을 하시고 나서는 당연히 또 그때부터 궁금하신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손님 응대나 그리고 뭐 이런 민원 CS 처리나 보통 비슷한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수년째 하고 질문하시는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수강생의 이제 첫 번째로 열었던 매장이 여기 또 인근에 있어서 그 매장도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무인 아이스크림을 이제 이용할 유효 세대가 많아야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사실 기본적인 후보지로 선정이 되긴 합니다. 이 매장은 매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도 사실은 매출이 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세대가 일단 되게 많고 무인 아이스크림이 여기 이제 한 군데 말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 강도는 엄청 이제 낮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연식이 좀 된 아파트예요. 이제 뭐 재건축도 이제 뭐 염두에 두는 그런 아파트라서 상가 임대료는 또 의외로 제가 봤을 땐 상가 경쟁력 대비 훨씬 더 이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7월에 매출이 한 2천만 원 가량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판매를 하면 마진은 어쨌든 30% 이상이 되거든요. 좀 품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30을 잡았을 때 그러면은 벌써 이제 매출에서 오는 수익이 거의 한 6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고정비를 이제 빼셔야 되는데 고정비의 대부분은 상가 임대료와 전기세가 돼요. 그래서 여기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상가 임대료가 뭐 절대값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어서 아마 이 상가 임대료와 전기세를 합치더라도 한 150에서 한 160, 170 많아봐야 이제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한 600만 원에서 한 150 정도를 제한다고 하면 여름 기준으로 거의 한 45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럼 다른 매장들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네, 여름에 평균 이상을 하는 이제 매장들 같은 경우는 일 매출 한 40에서 50 정도를 보통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월 매출을 한 1,500만 원 정도로 이제 환산을 하면 거의 이제 비용 공제 전에 450만 원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료랑 고정비를 빼면 그래도 여름에는 한 300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입지라든지 그런 상가들을 이제 제외하고 좀 나름 괜찮은 상권에 들어갔을 때 그 정도 수익은 기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경쟁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뭐 동종 이제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이제 경쟁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입지가 괜찮다라는 말의 의미는 경쟁 강도가 이제 낮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상가 선정을 하실 때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이제 계약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뭐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발주자들이 흔히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자리들을 먼저 이제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주변에 이제 편의점과 이제 마트 등도 좀 경쟁이 아니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편의점은 경쟁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경쟁을 하는 요소를 크게 살펴보면 가격과 구색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당연히 뭐 로열티라든지 또 사람을 써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할인 전문점 보시면 뭐 냉동고가 뭐 못해도 7대, 8대, 9대, 뭐 10대까지도 이제 구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 구색에서도 이제 편의점보다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은 오히려 경쟁점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너무 근거리에 있으면 무인 아이스크림점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마트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다는 저희가 이제 주요 타겟으로 삼는 그 입주민들 기준에서 이 아이스크림 할인 전문점이 더 접근하기가 수월할지 마트가 접근하기 수월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마트가 있지만 내가 입지에서 훨씬 더 접근도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자리는 사실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마트가 가격도 좀 더 저렴한데 냉동고 대수도 적지 않고 근데 거기다가 접근도까지 앞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그런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니까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무인 매장 차려서 가장 많이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입지 자체가 사실 이 무인 아이스크림이 운영하기에 좀 부적합한 자리에 애초에 이제 자리를 열었거나 혹은 괜찮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상가의 경쟁력 대비 너무 과한 임대료를 지불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러면은 그 상가 주인과 뭐 공급업체만 이제 좋은 일이 되고 점주는 이제 가져갈 수익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입지에서 좀 잘못된 자리 혹은 이제 과도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이 두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점포 운영을 할 때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결국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면 이제 시간을 이제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과자 진열이나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업체에 이제 좀 넘겨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줄이고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제 뭐 단기 좀 매장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간단하게 활용을 하면 시간이 이제 훨씬 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하면 단 뭐 하나의 매장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개, 3개 매장도 이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뭐 시간적인 이제 효율 측면도 있지만 들어가는 돈에 대한 이제 또 효율도 따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오픈을 하시고 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신청만 하면은 이 소상공인 자금 대출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분기마다 이제 신청이 있기 때문에 오픈하시고 나서 한 2-3달 뒤에 이 정치 자금을 신청을 하시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창업 자금에 들어간 돈 대부분을 회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효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들 위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세부적인 그런 운영 팁들 또는 또 이제 제가 뭐 입지 선정이라든지 정말 드릴 말씀은 좀 많긴 하거든요. 좀 추가적인 시간을 내서 이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과 이제 운영에 대한 무료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0여 개 정도 매장을 실제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또 좀 잘 됐던 입지, 또 망했던 입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자부하는 만큼 분명히 들어보시면 충분히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